저희가 해외 나갈 일이 여러 번 있어서 소파를 여러 번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소파 구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여러 가구 중에서 인터넷으로 사기 어려운 가구 중에 하나가 소파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 찾아보고 또 소재가 뭔지 알더라도 앉아보고 누워보고 해봐야지 그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침대에 매트리스 구입하실 때 꼭 앉아보시고 또 누워보시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소파도 매장에 직접 가셔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먼저 크기 재가시고 색상 어두운 색 할지 밝은색 할지 패브릭 할지 가죽으로 할지 이런 거 정도는 정하시고 가셔야겠죠. 또 소파 베드로 할지 리클라이너로 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생각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소파를 구입할 때는 가죽으로 할까 패브릭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소파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하고 비싼 게 좋은 소파인 건 맞죠. 그런데 요즘엔 패스트 패션처럼 옷도 가볍게 철철이 한번 입고 또 내년에 또 사고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가구도 그렇게 유행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앤틱이 유행이었다가 북유럽풍이 유행이었다가 또 미니멀하면서 점점 단순하고 심플한 가구들로 유행이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소파도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구입해서 쓰다가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아이가 튕길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또 나갈 수도 있고 집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수도 있고 큰 집에서 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한 번 사서 평생 쓸 좋은 그런 가구를 드리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는 가구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첫 번째 가구가 아니고 가구를 여러 번 사보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가구에 대해서 점점 더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더 좋은 거를 구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아이들 낙서 못하게 하고 좋은 가죽 소파 사놓고 거기서 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껏 아이들도 뛰놀고 굴러다니고 하더라도 다 괜찮은 그런 소파를 사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살 때 신혼가구 고를 때는 또 그런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4인 가족이 살다 보니까 소파도 4인이 쓸 수 있는, 4인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 의자를 사더라도 그렇고 그런 걸 고려하게 되는데요. 지금 몇 명이 사용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요. 싱글이신 분들도 그런 거 고려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소파는 3인용 소파인데요. 소파 베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이삿짐을 받기 전에 소파도 필요하고 베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른 게 이 소파였어요. 이 소파를 고를 때 제가 고려한 거는 침대로도 손색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파 베드지만 이 쿠션이 탄탄한 걸로, 저는 매트리스도 단단한 형식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쿠션이 잘 꺼지지 않는 소재인 걸로, 커버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소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골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소파 위에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방석도 사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버도 있더라고요. 쉽게 씌울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겉에 커버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소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앉았을 때 편안해야 되고. 이 소파는 특징이 기역자의 형태로 생겨있는 소파인데 이 밑에 서랍을 열면 매드가 나오는 형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끈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 끈이 달려 있어서 이 끈들을 이용해서 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침대를 바꿔볼게요. 침대로 바꿔봤는데요. 이 침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소파 베드는 이 부분이 특별히 딱딱한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소파 베드 경우에 대부분은 이 부분이 쿠션감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이유가 눕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렇게 길게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두꺼운 이불이나 소파를 깔더라도 느껴져요. 안 느껴질 것 같지만 저도 그래서 두꺼운 두께감 있는 이불도 얹어보고 했는데 다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예민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는 못 느끼더라도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 이 위에 뭘 깔아도 그 쿠션감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어른 2명이 이 위에서 같이 자기는 그렇게 편한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역자 형태의 소파 베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어른이 사용할 때는 안쪽에 한 명이 누워있다가 이쪽이 펼쳐지면 넓으니까 한 명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로 사용하기에는 넓은 편이라 손색이 없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사용하기 괜찮아요. 아이들 2명이 여기에서 눕는다고 하면 저희 딸 둘은 어렸을 때 잘 사용했거든요.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린아이들은 뭐 머리를 여기다 두고 아래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정도라서 어린이 2명 사용하기에는 편리하고요. 그리고 어른 1명 사용하기에는 추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파 베드는 이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소파 베드를 고른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 형태의 소파 베드가 이케아에 있어요. 같은 디자인이. 그런데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발견하고 샀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해요. 기역자 형태의 소파 베드를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가죽 소재로도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게 되는 서랍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가 끌어서 침대를 만드는 형태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반대로 이 소파 베드 부분이 딱딱해서 그때도 부분 차이가 나서 사실은 불편하게 사용했거든요. 이케아 소파 베드도 사용을 해봤었어요. 이케아 소파 베드 중에서 이 부분이 서랍 형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분리가 돼서 이쪽에 연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소파 베드였거든요. 대신 이렇게 소파 베드로 만들면 밑에는 잠궈서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조합하는 형식이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별도의 확장형 침대 부분이 딱딱해서 쿠션감 차이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역자형 소파 베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확장되는 부분에 소파의 쿠션감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랍 형식으로 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속에 들어갈 때 또 뺄 때 기울어지는데 이 기울어질 때 이물질들이 다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 소파 밑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틱 형식으로 길다란 대가 청소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납작하거나 이렇게 작은 형식이어야 가능할 거예요. 그걸 이 소파 베드 밑에 넣고서
따로 청소를 하지 않는 한 아니면 소파 전체를 밀고서 밑을 닦아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파 아랫부분 청소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런 소파도 있답니다.